안녕하세요. H의 낭독살롱 고요한입니다. 오늘 소리내어 읽을 책은 이슬아 작가의 인터뷰집 깨끗한 존경입니다. 이 책은 이슬아 작가가 정혜윤, 김한민, 유진목, 김원영 이렇게 4사람을 인터뷰한 인터뷰집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슬아 작가에게 관심이 많았고요. 또한 이 4작가에게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흥미로웠는데요.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누군가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질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아 작가는 좋은 질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덕분에 이 4사람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사서 읽었고 지금도 가끔 읽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4사람의 인터뷰 중에서 특히나 김한민 작가를 인터뷰한 부분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김한민 작가를 알게 된 것은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페르난도 페소아의 덕후 김한민 작가 덕분에 그 책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가 쓴 비수기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착한 척은 지겨워, 아무튼 비건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가 그래픽 노블 작가이면서 동물권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을 때도 생각할 지점이 여러 부분 있었는데요. 요즘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들을 다시 곱씹게 되면서 요즘에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아 작가가 인터뷰한 4사람 중에서 김한민 작가를 인터뷰한 부분을 조금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평소의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듣기보다는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매만지면서 읽을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김한민 인터뷰. 깨끗한 존경. 이슬아 인터뷰집.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이 있다. 월요일 나, 화요일 나, 수요일 나, 목요일의 나. 폴란드의 작가 비톨트 곰브로비치의 소설 일기의 첫 장이다. 그야말로 만날 나뿐인 것이다. 비대한 자아가 어느 요일에나 반복되고 있음을 말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국의 작가 김한민은 이 문장들을 짚으며 최고의 소설 오프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 나였음을, 그저 나이기만 했음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그는 현대의 경제를 이코노미라기보다는 이고노미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떤 토요일에 김한민을 만나러 갔다. 월화수목 금요일에 이슬아가 지겨웠기 때문이다. 내 서재에는 그의 만화책과 번역서가 여러 권 있다. 20살 무렵부터 읽어온 것들이다. 그를 소개할 때는 많은 단어가 필요하다. 만화가이자 글 쓰는 저자이자 번역가이자 페르난도 페소아 연구자이자 잡지 n분의 1 편집장이자 시 셰퍼드 멤버이자 비건이자 활동가인 김한민. 그에 관한 자료를 모으며 여러 명의 사람을 탐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번역한 페소아의 시집 제목인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는 바로 자신에 관한 문장 같기도 했다. 작가로서의 지필 말고도 그는 아주 많은 일을 하며 수많은 타자들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이럴 때 나는 마음이 급해진다. 시즌 7까지 나온 명작 드라마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사람처럼 행복하게 서두른다. 한민 씨가 아무튼 비곤에서 인용했던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얼굴의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얼굴은 하나의 명령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한때 얼굴이 있었던 존재라는 걸 환기하게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 보고 말해. 진짜 강력한 말이에요. 어떤 존재들끼리 눈과 눈이 마주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동물의 얼굴들만 인식해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얼굴 있는 것들은 먹지 않으신다고요? 네, 최소한. 이 시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데 무엇을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건 문자를 언제 안 보내느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안 한 연락이란 전부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연락이 되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타박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정혜훈 PD가 언젠가 까미의 말을 전했는데 천재라는 건 절제를 할 줄 아는 것이래요. 아무튼 이 시대에서는 누구나 절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택지와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절제하는 거요. 나는 적어도 이것은 하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제가 아무튼 비건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언뜻 거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연결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 기고했던 글과도 비슷한 이야기라서 반가워요. 무엇에 접속하느냐보다 무엇을 차단하느냐가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롱디언에서도 문자를 가능할 때마다 수시로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그리워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맞아요. 그리움을 간직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지속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그때는 훨씬 어려웠을 것 아니에요. 유학 1년 만에 가족이랑 첫 전화통화를 했대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덜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은 가치 중립적이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도구는 우리를 형성해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식과 신체를 재형성하죠. 기계와 매체가 우리의 팔딱팔딱한 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마음의 지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안 할 때 그 이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저희 형은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카톡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이들의 첫 반응은 왜 안 해? 귀찮게 예요. 사실은 자기가 귀찮은 거죠. 누가 뭔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정말로 궁금해하거나 존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떤 작가는 비행기를 안 탄대요. 해외에서 전시 초청이 와도 안 가요. 탄소 배출을 늘리는 데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요. 부모님의 일 때문에 스리랑카와 덴마크에서 유년기를 보내셨다고 읽었어요. 한민 씨의 거의 모든 책이 한국 특유의 어떤 것을 잘 간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한국 특유의 이상한 점들요. 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사는 것은 매일이 도전이에요. 저는 다 떠나서 무례한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무례한 일들을 매일매일 마주해요.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제가 도약해도 같이 도약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죠. GDP가 올라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삶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나누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꼭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비건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와요. 그거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만난 비건들 중 여유 있는 사람 없어요. 자기 삶 사느라 빠듯한 와중에 비건까지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어떤 주제에 반박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끌어다가 인용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제가 동물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죠. 넌 아프리카 애들은 생각 안 해? 되게 지치는 날도 있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저는 이상하게 약간 명랑해져 있어요. 진짜 좋았던 독서 경험 중 하나가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예요. 고등학교 때 푹 빠져 읽던 책인데요. 베토벤을 모델로 한 이야기예요. 장 크리스토프의 삶은 불운의 연속이거든요. 어느 최악의 날을 겪고 난 다음 날 그는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을 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별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침에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생의 활기는 어디에서 나올까? 마치 연어가 물을 오르는 것처럼. 아침마다 명랑해지시는군요. 마음은 날마다 새로 태어나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실제로 다시 태어나죠. 세포들도 다시 태어나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벅차서 도망가고 싶기도 해요. 이탈로 칼비노가 말했듯 이 사회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럼 지옥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옥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그런 이들과 연결되고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동기로 움직여요. 김한민은 책임감을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김한민 덕분에 나는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단어 때문에 적어도 무엇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일이 늘어났다. 그것은 내게 최소한의 윤리가 되었다. 나 역시 그 최소한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 외면에는 더 둔해지고 반응에는 더 민첩해지고 싶다. 김한민의 책 한 구절을 떠올린다. 자기가 있든 없든 세상은 잘 돌아가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너무 잘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얼굴이 그 얼굴일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